안녕하세요. 리치 유캔업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치걸스 유캔업의 채널의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11월 13일 오후 8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망의 수능 전날이죠. 오늘 그런데 날씨가 그렇게 막 춥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매일 저는 근데 패딩을 입고 수능을 쳤던 게 기억이 나요. 오늘은 그냥 약간 쌀쌀하다 요 정도인데 근데는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수험생분들께는. 우리 네. 인사 좀 시켜주시고. 아, 인사를 제가 좀 오늘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시장에 좀 빠져가지고 시장에 빠져서 그러니까. 멘탈까지 나간 것 빠졌어, 같거든요. 시장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저기 멘탈도 빠지고. 인사를 그런 거지. 제가 똑바로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점의 신 업사부님 모두들 알고 계시죠? 우리 업사부님과 또 미남주식의 유창희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너무 늦게 아니, 시켜드렸네요. 인사할 것마다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여기 무거워서. 오늘 장이 너무 빠졌고 무겁네. 아이고. 제가 정말 오늘 장을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코스닥은 뭐 700선 밑으로 네, 내려가기도 700선 밑으로. 하고 또 코스피도 2% 가까이 밀리기도 하고 진짜 오늘 날씨는 그렇게 막 춥진 않았는데 장이 너무 추웠어가지고 투자자분들 진짜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옵사부님은? 뭐 일단은 한숨부터 나오시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나마 뭐랄까 우리가 경고는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 지수가 수렴하고 있으니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확산이 일어난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미리 정하지는 말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요 수렴의 하단이 깨진 상태로 이어지다가 지금 또 내려간 거라서 네. 또 약간의 예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난주에 파생으로 합성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뭐 선택 여지가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주식 갖고는 이거 먹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갖고 그것도 이제 파생도 무조건 하방이야 이렇게 네. 자신 있게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콜과 풋 그러니까 올라가도 또 떨어져도 일단 양쪽으로 다만 에너지가 모였기 때문에 변동이 크겠구나. 그것만 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와 지난주 일주일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완전 죽였다가 딱 이번 주 들어와서 지금 30배 푸시 30배 터지는 오늘까지 보자면 네. 만약에 내일까지 기어이 끝까지 민다면 뭐 40배 50배까지 나오는 시세가 돼버려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저는 내일 수익까지는 이제 그냥 포기. 오늘까지만 해서 끝냈어요. 네. 오늘까지 해서 끝냈고 하긴 하는데 기어이 작정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지난 7월 달에는 반대로 만긴 날까지 기어이 쳐 올렸어요. 이 날이 만긴 날이거든요. 이 날이. 네. 끝에가. 만긴 날까지 기어이 올렸고 제가 보는 마켓 파워라인 시스템에서 요날의 센터 값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1200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든 지 한 5년 정도 넘었는데 네. 그 5년 사이에 1200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어머. 세력들이 이거를 억지로 올려놨다라는 거고 가짜 상승을 만든 네. 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무조건 하방이 나올 것 같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데 나올 것 같다 그래갖고 여기까지는 다시 밀리겠어요. 그래서 네. 만긴 날 이제 차월물을 푼만 사서 넘어와서 그때 했는데 기어이 이렇게 내려오는 뭐 물론 더 내려왔지만 네. 일단은 그때는 그 정도 보였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번엔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날도 8월 전에 이날도 억지로 한 6, 700이 나왔거든요. 800 정도. 네. 이것도 억지예요. 엄청. 그래서 이거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요날은 반대로 마이너스 1300이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1300이니까 이거 억지로 눌렸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번에 바닥 잡히면 올라올 때 여기까지는 올라온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계속 SK 하이닉스를 계속 했던 거예요. 올라오죠. 자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예요. 네. 요번에는 그 무섭습니다. 억지의 흔적이 안 보였어요. 요번에는 밀면서 억지 흔적이 안 보였어. 아마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네. 아마 옵션 관련돼서 살짝 얘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좀 그런 얘기 좀 하긴 했는데
8월 달에 나타났던 현상과 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저도 지금 요번에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는 야 그래 씨 뭐 이렇게 했어도 여기까지는 반등하겠네라고가 보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팅팅팅 오늘까지 밀면서 억지로 민 흔적이 없어. 그래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예요 지금. 네. 갈 거라서 간 거예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일 억지라면 내일 하루의 하락 정도는 되돌리겠죠. 뭐 그래서 약간 심란해. 요거 지금 혹시라도 이제 그 푸순 먹었을 때 코른 소질인 분들이 복수하겠다고 덤비면 함부로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차월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네. 야 이거 쉽지 않다. 정말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요. 푸시라도 많이 먹어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야 이거 반등이 주식 어쨌든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엄청 박살났을 거 아니에요 계좌가. 네. 이거 살리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어쨌든 지난 8월달 저점처럼 최저점만 어떻게든 잡아내면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잡아낼 수 있으라고 믿어요. 잡아내긴 했으니까. 잘 잡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점의 쉽지는 신이시니까요.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그쵸. 이번에 쉽지 않아요. 저점의 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려워. 어려워요? 그냥 신이 아니라 그냥 귀신 정도 잡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신이 아니라 잡기잖아 잡기. 아우. 귀신 그래도... 저점 잡는 귀신이지 뭐 그냥 신은 아니니까. 신이죠. 이 정도면 엄청 잘 잡으시는데 윤철 본부장님 네. 무슨 할 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좀 어떤 얘기를 해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네. 치맥 한잔 했어요. 한 잔 하셨나요? 치맥 아니 한 잔- 치킨 치킨. 치킨집에서 치맥집에서. 깜짝이야. 저 빼고. 그래서 네. 했는데 내가 이제 그랬어. 아까 이제 가면서 내가 어저께 새벽 2시? 네. 한 2시 반까지 시장을 계속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볼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끔은 한 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네. 오 그러니까 관망하듯이. 말은 안 할게요. 말은 네. 안 할게요. 행동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을 할 때는 뭐냐면 네.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네. 뭐 상승이 나오거나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켓 파워에서 뭐 1300이 1200이든 그런 게 있으시지만 네. 저는 그런 건 안 보니까 없으니까 오. 너무 많이 올라도 가만히 있자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네, 좋든 네. 안 좋든.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드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좀 빠지면 산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긴 한데 이제 빠지면 마음 놓고 살 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차트를 잠깐 보여주신다라면 네.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여기쯤이었잖아요. 이쯤이어서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뭐 이런 지난 저점이나 그러니까 9월 저점이나 혹은 8월 저점 언저리에 내려오면 네. 일단은 뭐 반등은 나올 거고 그러면은 반등 주고 내려오든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빠지면 좀 공격적으로 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어저께 딱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약간 뭔가 쎄한 느낌? 쎄하다. 네. 오. 그러니까 어떤 약간 부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딱 네. 어디 가면 막 귀신의 집은 아니지만 아. 약간 시골 같은데 밤 등골이 서늘한 그치 느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시골에서 알 거 아니야. 기시감. 시골이라서 알 거 아니야. 잠깐만요. 가로등 같은 거 없잖아. 가로등이 없어요? 서버님 가로등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등도 있고 가로등 있는 시골이에요? 촛불 켜고 다니지 않아요. 네. 시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허. 어저께 약간 그런 장주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사실은 시장이 2% 정도 밀렸는데 어. 수급을 딱 보면 이렇게 밀 건 아니었는데 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선물해서 엄청나게 시장을 패대기를 치든 네네네. 주식에서 패대기를 치든 뭔가 그랬으면 여기서 오늘 흔들었구나 뭐가 있는데 어저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자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네. 봤는데 요게 이제 신용이에요. 신용인데 지금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요걸 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쭉 빠질 때 네. 초록색이 주가 지수고 검정색이 신용이에요. 네네. 신용도 같이 쭉 내려왔죠. 급락했죠. 그리고 지난 그 9월 달도 마찬가지죠. 네. 9월 달에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추석 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신용도 같이 쭉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초록색만 빠져 있지 검정색은 안 빠지고 있어.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지? 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네. 잠깐만. 왜 이래? 삼성전자 때문이구나.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가 많이 신용이 들어가 있구나. 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 같으면 만약에 네. 제가 어떤 A라는 기업이 들어갔어. A 기업이 쭉 빠져. 네. 그러면 고객님 담보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더 입금하든가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 정리를 많이 해. 네. 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미래를 내가 장담 못 하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신뢰가 있죠. 그렇죠. 전 국민의 신뢰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삼전인데. 네, 그래도 삼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입금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 네. 잡주 같으면 무서워서 네. 못할 텐데. 그렇죠. 우량주는 네, 그런 게 우량주는 잡주면 시장이 막 흔들고 그래도 그러면 괜찮겠지.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는데 네.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니까 음. 이게 뭔 일이 있겠어? 이거 오늘 버텨보자 이런 심정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이게 안 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결국에는 항상 업사부님이 항상 얘기가 결국에는 기어이 그 분들을 힘들게 하고 간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라고 그런 게 안 나올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가 이게 막 신용 우리 항상 시장이 빠지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반대 매매 오늘 몇 조 대기 중이네. 신용 이거 맞아요. 투매 얼마 투매 준비하고 얼마 있네. 준비- 투매 네, 때문에 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어. 근데 이게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떻게 갑자기 밤 한 12시 넘어서 이걸 보는 아까 그 신용 잔고를 보는 순간 확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소설이에요. 진짜 네. 이건 소설이야. 아까도 픽션? 옥사무한테도 소설이라고 했어. 지난번 8월달, 7월달, 8월달은 일본 엔케리트의 청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네. 전 세계 주식을 같이 우려감으로.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일본이 먼저 빠졌고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엔케리트의 청산하면서 전 세계 주식이 빠진 거거든요.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시작점이에요. 우리나라만 빠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빠졌고 다른 데는 그냥 버텼어. 그러니까요. 오늘 월요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미동맹 월요일 했어요. 맞냐고. 왜 한미동맹 맞냐. 우리만 일본도 안 올라가고 좋냐. 그 중국도 버텨줬는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냐 이러면서 한미동맹 맞냐라고 맞아요. 묻자고 농담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먼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유럽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때문에 빠진 건 아닌데 유럽이 똑같은 논리로 빠졌어요. 그 뭐냐 관세. 네, 여기 관세. 보면 뉴스 네. 보시면 유럽이 어저께 빠진 게 제목이 트럼프 당선에 유럽 나 떨고 나 있니? 떨고 있니? 유로와 증시 동반하라. 이게 어저께 빠진 거예요. 그동안 네. 유럽 많이 안 빠졌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 트럼프 어떤 관세 문제가 글로벌 증시 흔든다라면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조가 나오고 이게 글로벌 증시 흔든다라면 과연 클라이막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한번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시발점이 된다. 네. 욕하지 마시고. 욕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끝으로 너무 길게 얘기했나? 아니요, 끝으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오늘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본 건데, 네. 요게 이제 코스피하고 삼성전자하고 괴리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91.4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코스피는 100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든가, 네. 아니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고 코스피 비가 지수가 더 빠지든가. 빠지던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을 못 주고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따라간다라면 네. 지금이 함부로 저점이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오.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위치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 네.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와봤자 난 본전이라는 거지. 덥석 샀다가는 본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등을 주더라도 좀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예, 왜냐면 이게 어설픈 반등 주고 끝날 또 하락은 N자형 하락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용 잔고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머. 오늘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오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은 몸을 사리게 된다. 사리게 됐다. 선뜻 네, 손이 네, 나가지 그렇습니다. 않고 네. 그러셨군요. 이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 내 몸에서 사리가 생긴다. 2차 돈 막 이런 나무 거죠. 아미타불. 네.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돌을 상황인데,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좀 그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 왜 이래, 국장 뭐 정말 답이 없네, 이제 이런 미국 얘기만 갈 할 게 거야? 아니라 네. 외국인 기관들이 국내 시장에서 대응하는 그 대응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서 우리도 개인 투자자도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파생 매매를 병행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까, 분명히 어떤 그 차트적인 부분들로만 일단 놓고 봐도 네. 이 끝자락에서는 뭔가가 변곡이 생기겠는데, 그 변곡이, 자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살짝만 설명하면, 네. 콜은 시장이 올라가면 수익 나요. 풋은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떨어지니까 풋이라는 종목이 약 30배가 올랐어요. 네. 네, 3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30배가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짜리였던 것이 300원 넘게 간 거죠.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 들고 있었으면 3천만 원이 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합정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금요일 날, 지난 네. 금요일 날 이제 뭔가가 터질 것 같아. 그래갖고 콜을 100만 원어치 사고 가격이 비슷한 걸로 풋을 100만 원어치 그냥 샀다. 네. 그러면 짠 하고 벌어졌을 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몰라. 모르죠. 근데 어떻게든 저렇게 변동이 생기면 한쪽은 손실이고 한쪽은 수익이죠. 네. 그러면 한쪽은 최대 손실이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최대 손실 100. 내가 100만 원 들어갔어. 네. 그러면 이게 최대 손실 나면 얼마? 100만 원. 그쵸. 그렇죠. 100만 원. 근데 지금 한쪽은 수익이 나면 얼마? 200. 엥? 100. 한 30배. 30배 30배라.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100만 원이 손실이지만 한쪽은 이론적으로는 3천만 원까지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다시 자, 한쪽이 100만 원 손실인데 다른 쪽이 100만 원 이상만 수익이면 그때부터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100% 이상만 먹으면 110% 먹으면 10만 원이 똔똔이 쳐갖고 1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200%를 먹었다 그러면 토탈해서 이쪽은 100만 원 손실, 이쪽은 200 수익이니까 합쳐보면 100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써먹을 수 있었던, 왜 수렴됐으니까, 에너지가 모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난 일주일간은 더 죽여버리더라고요. 특히 금요일 날. 그래서 올랐다 뺐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유본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저게 나오겠다고. 아마 여러분들 영상 돌려보시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니까, 그래서 콜 40%, 풋 60%를 갖고 넘어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하단이 밑에 쪽으로 깨져 있는 것을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11월 돼서. 그래서 하방 쪽이 좀 더 유리하고 네.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니까, 미국 같으면 모르겠는데 미국만 나잘났어 하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했는데 이제 이 이상은 몰라요. 이제 모르겠어요. 내일은 난 모르겠어. 예상했던 수준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2,500은 깨질 수 있겠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날 9월의 저점 정도는 깨질 것 같아요라고, 거기 정도까지 일단 보자 했는데 그 이상으로 깨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단타 치면서 조금 수익이 더 챙겨진 거지,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그 사서 넘어온 게 오늘까지 수익이 크게 연결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콜은 깡통이죠. 네, 그렇군요. 괜찮아. 근데 대신에 콜은 풋이 훨씬 수익이 크니까. 네네네. 이런 전략을 정말 왜
국장은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야지. 파생으로. 네. 예,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면은 이제 아마 우리 유창현 본부장이 그 미남 주식에도 드디어 그 파생 교육 영상을 하나 올라왔던 거 제가 확인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죠? 전략을 올렸었어요. 아 전략을 옵션 관련된 영상 하나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네. 이제 좀 우리 특히나 유캔업 방송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우리가 좀 전략을 이제 그냥 초보자들한테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레벨업 시켜가지고 저희도 좀 전략을 짜드려야겠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좀 하고 왔어요. 그러셨군요. 댓글을 보니까 날마다 행복님께서 우리 업사부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재밌고 행복하시다고 네네네. 수익 축하요 이렇게 말씀 많이 네네네. 해주시고 오늘 또 수익을 좀 잘 내셨더라고요. 연세가 그러니까요. 지금 72세 정도 되시는 정말요? 네네 태안 쪽에서 살고 계시고 네. 날마다 뭐 하시는 일도 행복님. 바쁘시고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방송 챙겨봐 주셔서 너무 네네네. 감사드리고요. 엄마는 외계인님 저도 봤어요. 본부장님 영상 보셨다고 하시네요. 와 인기가 이제 역시 드디어. 이제 미남 주식 채널 폭등 가나요? 네. 아주 그냥 구독자 10만 가나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파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네네. 파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왜 안 하려고 본부장님은? 그러냐면 네. 엽사부님은 이제 장중 방송하시기 때문에 해도 실시간으로, 상관없는데 네. 저는 이걸 잘못 전달이 되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초보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원수한테 원수나 내가 죽이고 가르쳐라. 싶은 사람이 원수한테 있으면 알려줘라. 선물 옵션을 알려줘라. 진짜 한강 가는 특급 열차. 뭐. 그런 그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은 해도 되는데 선물 옵션은 그 뭐냐 뭐 무슨 지름길? 하여튼 뭐 황천길? 뭐 하여튼 뭐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망하는 거에 지름길이다.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큼 이게 약간 어렵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공부도 해야 부분인 되고 거죠? 사실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내가 공부해서 할 수 있어. 네. 책 보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생은 네. 책 보고 파생을 하면 다 망해. 그럼 네. 어떡해요? 업사부님 방송밖에 없어요? 답은? 일단 장중에는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먹고 살려면 파생해야 돼. 그거라도 진짜요? 일단 먹어야 돼. 네, 그거라도. 파생해야 돼. 예전에 제가 채널이 있었어요. 제 파생 채널이 관련 채널이? 제 채널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2022년이었어요. 2020년. 1년 내내 시장에 빠질 때. 아이코야. 쫙 내려갈 네. 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영상 교육이라든지 올릴 생각 있으세요? 그런 거 파생 관련. 꾸준히 좀 올려드리려고. 다만 처음에 약간 초급 영상인데 네. 항상 초급 영상이라고 해서 무시하다가는 네. 큰일 나시죠. 초급 영상만 봐도 그렇죠. 수익 얻을 수 있어요? 수익이 아니니까 초급 영상인데 네. 제가 말하는 초급 영상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고 며느리도 모르는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 경력자들의 실질적인 실전 매매 조언인 거죠. 우와, 어디 그래서 가서 배울 수가 없겠네요, 그런 그러면. 걸 또 너무 많이 공개하면은 안 되는데 네. 일부만. 왜요? 네? 하나씩 좀 많이 풀어주세요. 아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연아 언니요? 연아 언니가 불과 시세 막 출발한 월요일 날 세 자릿수 수익 냈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빼빼로 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초보자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또 안 됐는데 그러네요. 근데 파생으로 세 자릿수 수익을 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검증이 아니 근데 약간 풀 수 있는. 걱정이 됐어 사실은. 걱정. 왜냐하면 한 번씩 어쨌든 부동산 찍으거나 아니면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오고 주말 전략 네. 오고 하는데 이 친구 얼굴에 자신감이 빠딱 들어 있으면서 뭐 그냥 그렇게 그냥 해도 저 하루에 5만 원씩은 그냥 계속 벌어요. 그래서 막 이러는 거 표정이 신나셨네 지금. 내가 제일 걱정되는 표정인데 저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5만 원 그랬었어. 조금씩 하다 갑자기 확. 그랬었는데 어쨌든 네. 금요일 날 이제 주말 전략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가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이니까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변동이 상당히 커져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터질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초보자가 지금 비중을 내가 너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매일 수익이 나니까 네. 되게 신나고 쉽게 생각을 한 거야. 오.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래. 지금 바람이 든 거 아니에요? 폐 바람이 든 게 아니에요? 그때 허파에 이제 바람이? 마침 그러니까 얻어 맞아야 돼요. 초반에는 얻어 맞아야 돼. 내가 조금 갖고 할 때 얻어 맞아야 돼. 크게 하다가 얻어 맞으면 진짜 죽으니 있죠. 잘못하면 진짜 죽으니까 네, 그럼 짜잘짜잘하게 할 때 여러 번 깨져봐야 돼요. 뭐 깨져봐야 돼. 몇 억을 불과 2, 3일 만에 날리는 사람도 봤는데. 근데 봐봐요. 지금 네. 파생만 위험하다 할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저기 채팅창에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주식이 네. 더 어렵다. 주식 그냥 네.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해치가 안 되지 않냐 지금. 오늘 지금 삼성전자 아까 삼성전자 차트 봐봐요. 얼마나 지금 개판이요 아 진짜 지금. 이게 이제 뭐 사만전자 진짜 가게 생겼어요. 이게 내일 갈것 같아. 삼성전자. 진짜로요. 아 이게 삼성전자예요 이게. 1%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 삼성전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요번 주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주. 근데 지금 아까 그거 잠깐 자료 보여주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에 9월 달부터 매도가 급격하게 더 나왔는데 네. 지금 코스피의 매도가 14조 3천억. 코스피 전체가 어허. 코스피 전체가 14조 3천억인데 삼성전자만 15조 4천억. 아이고야. 더 됐죠? 네. 1조 천억을 더 팔았죠.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주식들은 샀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수에서 빼버리면 네. 이게 횡보 내지는 살짝 올라가는 차트예요. 삼성전자가 워낙 큰데 그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피는 1조 2천억 매수예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거요. 차이가. 네, 오케이. 한번 표를 보면서 그렇죠,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요렇게. 네. 오늘 보내주셨던 표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와.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요 회색, 네. 회색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맨 위에 남색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푸른색. 곤색 뭐 이런 곤색. 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리끼리한 색깔, 골드색. 약간 빛바랜 골드. 네. 요게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뺀 거예요. 어. 그랬더니 어때요? 안 빠지네. 어, 장이 이렇게 네. 죽지 않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이제 그냥 억지로 부려서 좀 희망을 갖자라고 하면 지난 7월 달에도 이놈들이 기어이 세력들이 이제 크게 빼기 직전에 차트적으로 딱 그러거든요. 크게 빼기 직전에 콜 내지는 상방 에너지를 끝까지 처먹는이라고 억지를 부려서까지 올렸다. 아까 제가 억지로 올렸다는 시그널이 있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라면 물론 이번엔 좀 다르긴 합니다. 내일이 이제 만긴 날이에요. 내일이 만긴 날에서 내일까지 기어이 이놈들이 풋을 왜 당분간 하방 먹을 게 없으면 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퍼먹고 나서 쳐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쫙 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과거 2016년 트럼프 당선되고 한번 출렁였다가 한 달 정도 횡보하다가 그러고는 급등했거든요. 초강세장이 나는데 물론 지금은 좀 비교하기가 내용상으로는 좀 달라. 환율도 다르고 지금 환율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도 1,400원 아래로 환율이 내려와야 그래도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1370. 그래서 일단은 상징적으로 네. 일단 1,400원에 우리나라가 지금 와 있는 게 5번째밖에 안 돼요. 어머. 5번째. 첫 번째 나는 F다. IMF. 아 나는 F다. IMF. F 학점 맞았던 IMF 때. 그다음에 서프라임 사태 때. 네. 이거 다 금융위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5%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5.5%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계속 그렇게 우리가 약세였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난리쳤을 때 아, 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높죠. 환율이 지금은 그때보다 높아. 4월 와, 달보다 높아요. 예. 환율이 너무 4월보다 지금이 높아요. 네. 4월보다 지금이 높고 역사적으로 지금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맨 이렇게 크게 왔을 때가 IMF, 네. 여기가 서프라임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 계속 올렸을 때 그리고 지난 4월, 근데 지금이 더 훨씬 굵죠. 저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차트 한번 줄여줘 보세요.
저거 뚫리면 가는 차트야. 주식으로 치면 그러기도 하고. 추세가 추세가 우상향 추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무서워진다니까. 있죠. 우상향은 증시는 더 안 좋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채널 자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스금스금 채널 때문에 살짝 내려올지는 몰라. 추세 상단 내지는 이제 전 고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가면 살짝 얻어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 2022년 여기까지 환율이 올라가면 1,430원, 40원 이렇게 가면 네. 그때가 얼마야? 와 여기거든요. 아이고야. 2,300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2,100. 아까도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었지만 근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요. 그러니까 네. 잘 보세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요맘때 우리가 이제 요맘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영국 난리 났다. 그래서 영국 총리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영국 한 해 만에 했다가 총리가 먼저 잘리느냐 수박 하나 놓고 수박이 먼저 썩는 게 빠르냐. 아 진짜 근데 수박이 네. 이겼어. 어머. 수박이 이겼어. 잘려버렸구만. 수박은 멀쩡한데 이쪽이 박 터졌지. 박이다. 근데 그때 아이고야. 그때 영국 위험하다 어쩌다 하면서 네네네. 영국 환율 막 그 뭐냐 파운드와 작살 나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것 때문에 글로벌 지수가 흔들렸었어. 그리고 이번에 일본 엔화가 뭐 엔캐리. 160엔 돌파하면서 네. 170에 가네 안 가네 그러면 뭐 지금 헤지 펀드들이 엔을 엄청나게 지금 때리네 어쩌네 하면서 막 흔들림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근데 오히려 그게 역으로 나오면서 다시 에퀴리티를 청산이 어쩌네 하면서 이제 했는 건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네. 1,450원 넘어가고 진짜 그러면 한국 문제 있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대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뭐 여기저기 뭐 얻어맞고 뭐 증시가 전 세계 꼴찌네 네. 어쩌네. 근데 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지금 증시가 수익률이 꼴찌다? 이건 이 나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환율도 폭등해. 네. 거기다가 전쟁 나네 어쩌네 이런 소리도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러면 야 한국 위험해. 근데 한국이 위험하게 되면 네. 한국과 관련된 자산들이 외국 다른 나라에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못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 흔들림이? 아니요. 그 흔들림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다니까? 물론 한국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조성을 해놓고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소설이다. 와 진짜 이 소설이 사실이 되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을 네. 방어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네, 어느 1,400원 정도는. 이제 속도 조절도 혹은 1,400 밑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 1,400 넘어가니까 누르려고 하는 게 차트상으로는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좀처럼 저녁 때니까 확 올라가 버리고 네. 저녁 때니까 확 올라가 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저녁에 저렇게 쳐올랐을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그거는 퇴근한 거지. 관리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쫙 올라가고 아이고야. 어저께도 뭐 그것도 밤에 있고 팁을 사실은 하고. 진짜 외환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시장은 유럽하고 미국 동시에 열릴 때니까. 아무튼 뭐 이제 좀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게 너무 막 왜요? 어떤 자, 아무튼 이유들이 있겠죠. 네. 이거 방어를 이때까지 안 했을까요? 좀 했겠죠, 계속. 어느 엄청 정도.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방어를 이용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소진이 좀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세수 부족하다고 돈 갖다 끌어다가 썼잖아. 써버리고 더 이- 쓰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라니까. 이게 난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정부가 세수 펑크 났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끌어당겨 하다못해 우리나라 어디냐 그 뭐지 저거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거야? 저거 갑자기. 그거 하도 답이 청약 없는. 청약 네. 청약에서 돈 빼려다가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못 뺐은 거 아니야. 꼼수 부리려다가. 진짜 미치겠다. 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까지. 뭐냐면 그렇게 뺐은 걸 외국인이 모를까? 알겠죠. 쟤네 지금 돈 잘 없, 찾아보면. 쟤네 지금 돈 없을 텐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눈에 보일 수 쟤네 얼만큼만 더 해버리면은 요거
나는 F다가 또 올 수도 있는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뭐 그때도 외환 보유고가 탈탈탈 털려갖고 왔던 거니까 네. 당장은 뭐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당해봤으니까 우리가 아니겠지만 이거 이제 징후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북한 갑자기 저 러시아 파견 가가지고 야 이거 괜히 우리가 발 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엮여버리는 상황.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북한이 파병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되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북한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거고 네. 북한 땅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지금 이제 그거 돼 있는 것 뿐이지 지네가 이제 인상을 하는 것 뿐이지 그냥 마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핵무기를 가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과연 미국이 그래 너네 핵무기 가져라 라고 할 정도가 됐으면 네. 그러면 자기네들은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여기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이유를 빼겠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걸 빼겠다는 게 이유가 아닌 거예요. 네. 너네에게 핵무기를 갖게 하는 만큼 너네가 지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네. 바로 러시아, 중국을 이제 너네 알아서 견제해.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죠. 사드만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네. 그때 막 난리가 났죠. 불매운동에다가 난리 아주 개난리를 쳤잖아요. 네. 완전 이런 우리 볼거 아니야. 개난리. 개. 근데 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더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결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그걸 허용해 주려면 우리 중국 편이에요. 그러면 진짜 너 우리 사람 해? 그러면 우리 사람 해? 그러면 해줄게. 그러면 미국이 또 이 새끼가 너네 딱 진짜 또 쳐맞는 거지. 그럼 더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죽어.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근데 뭐 아무튼 뭐 등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물론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이지만 잠깐만요. 안 돼. 아무튼 안 돼. 악으로 깡으로 버텨도 안 돼. 네. 이게 틀리길 재밌어요. 바라요. 네. 맞으면 틀리길 바라요. 네. 이게 맞으면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해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 어머.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지금 시장에 빠지는 게 그냥 트럼프 뭐 그런 정권에 얘기 대한 어떤 많이 두려움, 하죠. 네. 혹은 뭐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또 하지만 뭐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는다. 지금은 살 때다. 기승전 살 때야. 지금은 살 때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해요. 네. 다들 그렇게 뭐 얘기해. 반등은 하겠지. 일단.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만약에 그냥 반등이 어설픈 반등이고 진짜 큰 게 남아 있으면 네. 이런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박제해놔. 박제가 필요하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리도 식견이 그렇게 뛰어난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 방송 말고요. 네. 경제 방송 말고 여러 시사 방송에 이런 쪽으로 뭐 국방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뭐 또 이것만의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또 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PF 다 해결됐나? 아닐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또 더 터질 수 있어. 얘네들이 진짜 죽어라고 지금 2천조가 말이 2천조지. 쏟아 부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안 되지롱. 안 되지롱. 예. 너구리한테 되지롱. 솜사탕을 줬더니 얘가 씻어 먹네. 어디 갔어? 솜사탕. 물에다 씻어 예, 먹었네.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아이고. 부채 갚겠다고 한대니까. 그래서 안 되겠지롱 하고 얘네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중국은 그 무리수를 둔다. 어떤 무리수를 두죠? 대만 침공이라는 무리수를 두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0% 30% 간다.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침공. 왜냐하면 그 대한 해협 그 길이 바닷길이 끊겨버리니까. 막히어버리면 네. 우리나라의 물동량 에너지를 아무것도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그 길이 완전히 거의 막히는 네. 거예요. 7-80%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2% 3%가 아니라 마이너스 20% 30%. 아이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 게 만약에
세력들이 뭐 CIA다, FBI든 뭐든 정보 어쩌고 갖고 이럴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들끼리 막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있으면 걔네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 시장을 쥐락펴락 쥐락펴락하는 하는, 그런 네. 세력들은 그들 정도는 알 거예요. 그 수장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생각만 복잡해요 지금. 이게 정답인지 저런지도 몰라. 모르지. 네. 사실은 몰라. 혼자 그냥 이런저런 그냥 생각하는 거야. 하도 맥없이 빠지니까 와,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 이유인지. 올라도 빠지니까 더 빠져. 음. 옆에 그래도 일본, 대만은 그나마 그래도 버티고. 괜찮은데. 야, 하다못해 중국도 경기부양책 썼다고 어쨌든 올라갔고 안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유창희 본부장이 아까 얘기했던 게 진짜 좀 와닿는 것이 네. 마침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민 흔적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밀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네. 현재 위치가. 그러면 웬만하면 우린 디커플링이니까 야 이제 풍선 효과에 의해서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얘가 차익 실현하고 싼 걸 살 거야라는 일반적인 논리는 네. 그렇게 했으면 그래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 있겠네. 있겠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 패시브 자금이 이제 낮은 곳으로 흘러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네, 네.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기대 수익이 높은 곳 이렇게 많이 빠진 쪽이 올라올 가능성 그거 하나 정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억지로 밀었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파생으로 일부러 먹기 위해서 일부러 밀었어 하면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이제 끝나니까 만기가 내일 끝나니까. 네. 내일 이후에 탁 튀어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후 특히 다음 주가 되겠죠. 네. 어차피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와 그럴싸하게 나오면 이것들이 끝까지 파생 쪽으로 퍼먹으려고 일부러 밀었던 거구나. 야 근데 요번에 정말 정교하게 작업을 잘했나 보다. 티도 안 날 만큼. 티가 안 날 정도로. 우리 저점의 신도 이렇게 말씀을 해줄 정도면 그렇군요. 그래서 억지로 미는 흔적이 없어 보이니 그 코리아 빅스 지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빅스 지수를 좀 본다라면 그 빅스 지난 지수를 8월 달과 지난 8월 달에 9월 달 네, 지금 좀 9월 달. 달라요. 네네네. 네. 빅스 지수인데 물론 이제 이때는 서킷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굉장히 나왔습니다. 네. 변동성 지수란 건 뭐냐면 시장이 빠질 때 좀 오르고 시장은 반대라고 쉽게 설명해서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한번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에도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뒤에 이제 오늘이 와서야. 오늘에서야 오른 거지.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올랐는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9월 4일이잖아요. 네. 저 화면 나가고 있나요? 9월 4일부터 여기 나가고 보시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요때잖아요. 9월 4일이 요거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오고 시장은 더 빠졌죠. 쪽으로 좀, 네. 급락이 나오고 시장은 더 빠졌죠. 네, 보세요. 네, 네. 그렇죠. 음. 급락이 나온 거 시작은 여기에 요거. 그쵸. 요 날에 급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시장은 더 빠졌는데 빅스 지수를 본다라면 그때 딱 튀어 오르고 사실은 못 올랐어요. 못 올랐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주가 지수가 반등을 주니까 빅스가 다시 딱 빠지면서 이제 위험 신호 끝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빅스가. 네. 시장이 이만큼 빠졌는데 그동안 요동도 안 치다가 이만큼 이제 어제 오늘 4%가 넘게 빠지니까 이제야 야 조금 위험한 것 같아라고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직 슈팅이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슈팅이 나온다 30을 넘어간다 30을 만약에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지난 8월 저점은 깬다는 얘기죠. 8월 저점 이제 1.2%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깬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깬다는 얘기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2,300 초반까지도 가능하다. 2,300 초반이 해봤자 100포인트야 100포인트. 그럼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또 이제 퍼 담아야지. 그때는 열심히 이제 뭐 담는 열심히 건데, 사재기를 해야 되나요? 퍼 담는 건데 네. 지금 어설프게 야 저점이야 하면서 막 잘못 잡았다가는 아까 말했듯이 반등은 줄 건데 2,400, 2,450 올 건데 나는 본전이라는 거지.
혹은 본전이가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내게 안 있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 빅스 지수도 아직은 완벽하게 위험 신호가 지금 클라이막스다라는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지난 8월 달에는 이게 저렇게 어거지 비슷하게 밀리는 것도 있었었는데 요번에는 오늘쯤에서 약간 좀 오늘쯤에서 좀 나오긴 했고, 지금 하락의 이유,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표면적으로 언론이랄지 혹은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세, 정책 고관세, 리스크,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네 안 좋겠지 하고 외국인이 떠나는 것. 네. 그리고 중국은 경기부양책 썼으니까 뭐 잠깐 근데 이제 전날 그 트럼프가 인사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뭐 너는 뭐 해라. 오늘 머스크는 또 뭐 해라. 무슨, 효율 네. 효율 뭐 무슨 부? 뭐 하여튼 그런 거 해라. 효율부 수장. 도지부. 효율부 수장. 도지부. 시바견부 아닙니까? 예. 그놈의 진짜 도지부 시바견. 키우려고 도지부. 시바견부. 그래서 도지부 진짜. 지금 그 국무장관 뭐 그러니까 중국 강경파, 반중 강경파죠. 반중 강경파로 알려진 루비오 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왈치 의원을 국토안전보좌관 뭐 이런 것들에 지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더 이제 심하게 흔들면 우리는 더 중간에 고래 싸움에 더 힘들 거야. 나는 이걸로 또 밀었다 하는데 그러면 중국도 같이 더 빠졌어야 되지 않나? 중국은 별로 안 빠졌잖아. 그러니까요. 밀려봤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차라리 이것들이 파생에 풋을 많이 왕창 퍼먹으려고 일부러 밀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마음에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요. 그러면 이렇게나 힘든 시장에서 솟아날 구멍이 진짜 없는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겨내갈 수 있는 거죠? 파생 말고 답이 없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네. 시작부터 파생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게 일단 한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바닥은 잡히겠죠. 네. 어쨌든 폭락이 들어왔을 때에도 지난 8월에도 이렇게 바닥 잡혔었고, 되려 지금 2022년에 그런 어떤 구간들 요렇게 만들었다가 키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뭐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뭐 봐봐 이 하락의 요 길이가 얼마나 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우리가 2022년 환율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에 여기는 이제 지난 4월 달이었고 22년 환율 여기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면은 1,440원 요 구간까지 가면 저기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지만 네. 일단 환율이 좀 흐름이 달라지는 걸 좀 보자. 그러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저점 잡으면 돼. 다만 네. 저도 이 저점을 잡아낼 때에 하루 전날 미리 알지는 못해요. 바로 그날 실시간으로. 그날 실시간으로 네. 시간 오차 10분 15분 이내로 잡아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럴 때는 오늘 저 점심 안 먹었어요. 혹시나 하고. 그게 지난번에 한번 언제였더라? 저번에 여긴가? 금요일이에요.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저 점심 먹고 올게요. 그러고 먹기 싫더라고요. 점심 먹기 싫은데 그냥 점심 간단하게만 먹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 김밥이나 싸고 올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문을 닫았나 아무튼 안 됐어.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지 어쨌는지 에이 됐다. 그냥 밥 안 먹고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심을 못 먹고 딱 왔어.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거 뭐 해야 될 게 있어서 노트북을 새로 사줬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뺏어 오고 우리 유본 쓰고 있는 네. 노트북이 좀 좋은 거예요. 노트북. 네, 좀 이게 좀 좋은 거고 굳이 어린 학생이 그렇게 비싼 걸 할 필요 없으니 걔는 조금 보급형을 사주면서. 근데 그 윈도우가 정품을 구입을 했는데 안 깔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야 그러고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사이에 저점을 찍고 가버린 거야. 어떡해요. 하고는 제가 아이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때 아무튼 이날인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이때 제가 뒤늦게 이제 30분이 지났어. 네. 시그널이 나오고 30분이 지난 상태에 확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일단 해야겠다. 고지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뭐 하리닉스를 비롯해서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먹기는 먹었지만 정교하게 딱 그거 아니면 좀 자신 있게 싹 들어가야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이야. 딱 해갖고 딱 자신감 있게. 저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는 강하게 이제 알려드리니까 8월 5일은 3번이나 따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공지를 할 맞아요. 정도로 알려드려. 그쵸? 본인도 그거 공지 받으니까. 네, 저도 받아요. 단체로 받은 거예요. 따로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장중에 잡아낼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다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이 많은 분도 있고 현금만 들고 계신 분도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지금 뭐 킥 거리고 계실 거고 주식 많으신 분들은 어떡하지?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V자로 올라오긴 지금 당장 V자로는 절대 못 오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일 동안에서 2,600에서 2,400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4일 동안 반등을 줘서 2,600까지 오른다? 라고 좀 말하기 힘들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든 네. 뭐 모레든 반등을 좀 준다. 그러면은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남겨놓자, 현금을 좀 챙겨놓자라는 거죠. 내일 같은 경우도 더 빠질지언정 네, 더 네. 빠지더라도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심리야. 내일은 좀 오르겠지? 좀 삼성전자 망하겠어? 좀 기다려보지? 가랑비 못 쫓는다고. 그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63,000원인가 62,000원인가에 왔을 때 뭐 삼성전자 PBR 기준으로 1.13배인가 1,2배 지금도 그 얘기예요. 역사적 최저점이다. 네네네. 최저점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기회는 없다 하면서 막 개인 투자들을 엄청 막 샀어요. 뉴스에 나오고 뭐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6만 원 깨지면 사야 된다 뭐 그런 뉴스 그때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 반등도 좀 주긴 다 줬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가격부터 지금까지 벌써 20% 넘겨봐요. 그니까요. 거의 25% 받았어요. 곧 진짜 거기서 많이 신용 쓰거나 물타기 한 사람들 지금 다 반대민에 나가시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무슨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그 희망이거든. 반등 주겠지. 반등 주면 팔아야지. 반등 그래도 주면 팔아야지. 이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손실이 많든 적든 주식 비중이 많으시면 내일 밀릴지언정 오르면 다행인데 오르면 다행히 그냥 반등 주면 파는 건데 내일 또 밀려. 네. 그러면 내일 모레 반등 주겠지. 월화수목 4일 빠졌는데 금요일 반등 주겠지. 금요일 반등 주면 팔아야지. 반등 주겠죠. 근데 그거 그냥 노리지 말고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하자. 일단은 정리를. 왜냐면 좀 해야 그거 돼요. 정리한 네. 돈이 만약 진짜 2,300을 간다라면 그때 사가지고 사야죠. 네. 올라왔을 때 손실을 상당 부분 많이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최저점에 오면 뭐하냐고. 주식을 다 물렸는데 그런 전화 되게 많이 받아요. 아니 그래서 저 가끔 전화 보면은 네.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빠질 땐 전화가 와. 그러면은 조금 더 빠지시면 그때 사시면 그때 좀 V자 나오면 좀 손실 많이 줄을 것 같아요. 말하면 주식이 100%예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진짜로. 어떻게 해요? 지금 최저점인데 네. 주식이 100%래.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신용수세 이런 말은 못 하잖아.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뭐 반등 보고 해야겠네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쵸. 현금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해. 일단 사세요. 그거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세요. 지금 최저점이니까. 네. 그럼 사. 그럼 나중에 올라와서 다 복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얘 때문에 그래도 상당 부분 복구가 되는 것도 있어 일부. 네. 그러니까 이 현금이 중요하고 항상 현금의 일부는 가지고 계셔야 돼. 근데 그게 없다. 네. 없으면 아무리 마이너스 50% 70%의 지연정 한 20-30%는 덜어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월요일 전략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희망상 네. 어쨌든 트럼프 당선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도 한참 빠지고 있는 중이었고 당선되고 나서 크게 한번 흔들다가 또 좀 지지부진했죠. 여기에요, 여기. 네. 요 구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상승을 미국도 우리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달라질지 혹은 이제 여기서도 아무거나 올라가지는 않고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기 때보다는 2기 때 지금 관세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 심각할 것 같아서 지금 대중 무역이 크고 미중 무역도 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도 상식으로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쵸. 일본이 지금 뭐 대중 수출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독일이나 여러 그런 국가도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쵸.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기의 상황 현재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서 그냥 상식으로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대중 무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거 두들겨 패다 보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북한 때문에 또 안고 있는 등등등등의 문제가 이해는 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인가요? 아니. 네, 그 위기를 다 극복하는 네, 그렇죠. 만번의 외침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하는 그런 민족이고 하기 근성의 때문에 민족이죠. 네. 이게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고 솔로몬 지혜 왕 솔로몬 네. 그 왕의 이제 반지가 있어요. 그 위에 왕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반지인가 그런데 그 반지 안에 문구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어떤 거죠? 까르띠에 24K 예?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 네. 24K 써 있는 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신뢰하실 만한 시황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뭐 꼭 저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독단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신뢰를 할 만한 저 사람 꽤 시장 보는 눈이 잘 맞더라. 그러니까 그냥 분석적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납득되는 게 아니라 네. 야, 저 사람 이때 저점이다 고점이다 어떤 흐름들을 잘 맞춰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들을 조금 더 기울여 보아라. 이게 꼭 우리뿐만 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시는 분들 원천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실 테니까 뭐 하되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희망은 오늘 처음으로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겁이 나서 사람들이 던져서 투매가 나오던지 아니면 강제 청산을 당해서 털리던지 아까 우리 맨 초반에 그 신용잔고 털리는 거 쭉 빠지는 것들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겁이 나서 던지기도 하는데 네. 주로 이제 털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부동산은 거의 내가 무서워서 팔기보다는 털려요. 경매로 넘어가요.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네. 특히나. 진짜로 얼마나 나도 마음 아픈데 고객님 요즘 전화 안 오지 문자로 오지. 증거 비율 맞추라고 문자로 오지. 문자 옛날에 카톡 전화를 해요. 그리고 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내가 담당 그 계좌 내 담당자가 있어요. 전화를 직접 해. 문자도 보내고 입금이 안 되면 직접 전화도 해요. 어머. 고객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정리하실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진짜로 쌍욕하면서 지금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고 왜냐면 이게 나가는 순간 이게 반대 매매가 왜 엄청 무서운 게 깡통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신용을 100% 썼어. 네. 그럼 2,000만 원 된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50%가 되면 네. 제로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1,000만 원 빌린 거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신용을 200% 썼어. 어머.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대출 받아서 3,000만 원 투자했어. 마이너스 33%가 되면 깡통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로. 근데 네.
그래서 그게 무섭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30% 손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20% 30% 손절 뭐, 다시 하면 되지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신용 반대 매가 나간다는 순간은 나는 제로야. 진짜. 내 계좌가 깡통이 된다. 울 수밖에 없겠네요. 올 수밖에 저는. 없죠. 특히 하늘이 이제 무너지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네. 그 노후 자금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하나금융에서 일을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연세가 70이 넘으신 뭐 무슨 연구 원장님이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언제 한번 강연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다가 김 박사 그때 저한테 이제 박사 하면서 네. 김 박사 내가 보기에는 돈이 지금 막 둥둥 떠댕겨 어머. 잡은 사람이 이제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단계에 네. 와 계신 게 아닌가. 그때는 이제 2008년 서프라임 사태의 저점이 10월 말로 찍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먼저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6개월 정도 지나서 2009년 3월에 저점이 찍혔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는 가을 이제 2009년 가을쯤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해서 이제 도와드리고 좀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겨울쯤 돼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 김 박사 하면서 내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내가 자네한테 담당자를 자네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네. 어머.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 이제 지원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십시오. 그래서 했는데 얼마를 갖고 왔느냐? 분명히 그때 2억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2억. 네. 2천만 원 들고 오신 거예요. 아. 계좌 잔고가 평가금이 2천만 원도 안 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무슨 이상한 엔터주예요. 기억도 안 나. 엔터주요? 엔터주인데 600 얼마짜리인 거예요. 어. 저기 원장님, 제가 볼 때 이거 엔터주는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상폐 당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제 박은재 하나씩 이제 네네네네. 얘기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진짜 상폐됐어요 그거. 근데 그걸 팔아갖고 원전을 먹었네. 어머. 그때 이제 바라카 그딱 아랍에미레이트 딱 두산중공업 점상 딱. 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오 했는데 역시. 아니야. 근데 아니. 다른 이제 그 대우증권의 다른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이잖아. 네네. 그 사람한테 난 경쟁자잖아. 왜 갑자기 자기 고객이 계좌를 좀 빼서 하나를 이쪽으로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짜증 났겠어. 그럴 수 있죠. 나를 모르지만. 그래갖고 막 이간질을 한 거야 걔가. 막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이 유니슨이라는 뭐 아실 거예요. 풍력주를 신용을 써서 그때 한참 요거 신재생이나 태양광 이런 게 한번 또 떴었어요. 태양광. 그래서 그걸 신용 몰빵하신 게 그게 계속 반대매매 나가면서 계좌가 그렇게 녹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기차, 지금은 상폐돼서 없는데 뭐 삼양옵틱스였나 아무튼 전기차 막 이런 것 막 상한가 먹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상한가를 못 가고 좀 쉬어가서 네. 좀 다른 걸로 살짝 이렇게 갔다가 다시 볼까요? 아직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전기차 테마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깥치기 한 사이에 얘가 또 상한가 가버렸네. 아이고. 그때 이제 막 나한테 뭘 하시는 거야. 왜 빼라? 어이 미스터 김 이런 거야. 미스터 김. 호칭이 박사였어, 바뀌었어. 미스터 김 박사, 김 선생 하다가 이제 미스터 김. 이거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왜 일찍 팔아갖고 더 못 먹었다고. 어머. 내가 어떤 삶에 약간 막 그런 자괴감 같은 게 드는 거야. 야 이분이 나 때문에 이때까지 오로지 내가 관리해 준 거에 의해서만 수익이 났던 분이 그렇게 10분의 1 토막 내갖고 내가 그래도 이거 원전 상한가 먹었지. 그쵸. 전기차 2연상 먹었지.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래놓고 이제 잘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차라리 나를 뭐라 하지 나한테. 예. 나한테 뭐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점의 직원들한테 막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네. 퇴사했어. 정말요? 그때 퇴사한 거야. 왜 차라리 나를 괴롭히지? 네.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 엄한 다른 직원들을 괴롭혀? 그러셨구나. 그런 일이 그래서 있으셨구나. 나 이런 갑질 당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그건 하셨네. 그러니까 그 나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랬어.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만났는데 되게 마음 아픈 사람은
또 물론 풀어주세요. 뭐 어차피 시장 안 좋으니까 네, 이런저런 그냥 옛날 얘기하고.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보통은 그래서 계좌 운영하는 그 손실 나서 뭐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해. 아유 그쵸. 수익이 났는데 더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었다고 지금 그런 사건이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있지. 네네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멋지시다고. 저는 어떤 고객이 있었냐면 되게 마음 아픈 고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 진짜로 한 2,300억대 2,300억대 모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자산가네요. 그때 막 부동산 그 2007년 음. 부동산 이게 이제 시행사 하면서 오.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분이셔. 근데 자기 조카 놈의 새끼가 예. 조카. 회사 이제 조카 놈의 새끼가 유학도 갔다 온 새끼야. 똑똑한. 똑똑한 새끼야. 예. 근데 얘한테 주식을 좀 맡겼대. 근데 이놈의 새끼가 반토막을 냈네. 아. 그러니까 거기가 몇십억이 날라간 거야. 네. 몇십억이 날라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이 무슨 사이트 있잖아. 저기 뭐냐 토마토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토마토 스파게티가 맛있죠. 한 데가 있어 당산역 쪽에. 거기서 이제 1등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네. 들어간 거야. 그 사람도 이씨 아닌가? 그 사람도 이씨야. 복에 겨울 줄 모르는 사람.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계좌가 반토막 난 거야. 어떡해요 진짜. 근데 그 전문가 이씨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때 이제 선물 손댄 그치, 거야. 그치. 그때 손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게 한 3토막 났네? 예? 무슨 갈치도 아니고. 진짜 세토. 아 진짜 이거 현실 갈치. 실화야 실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 밑에 아는 분이 우리 친한 형님이 계셔. 네. 그래서 그 형님이 날 소개시켜 준 거야. 선물 옵션 하려면 오 이태희 얘한테 부모님 좀 만나봐라. 배워라. 네. 그래서 나한테 소개시켜 줬어. 그래서 자기가 좀 배우고 싶대. 그래서 시간당 한 300만 원 받고. 어머. 시급이. 교육을 해드렸죠. 해드렸지. 그때 당시에 나간다. 300이면 그게 크다. 벌써 그때 멋있다.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20년 진짜로. 그래서 14년 10월 14 내 15년. 비법을 다 알려드렸어. 네. 진짜로. 네. 근데 내가 약속 하나 대신 저 약속 한 번 하자. 네. 어떤 약속을 하냐? 네. 딱 6개월 매매하지 말아라. 아 잠시 쉬어라. 네, 내가 알려준 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주식이라는 것도 내가 그때 누구였지? 여튼 그 나한테 주식 알려줄 수 있냐고 배울 수 쉽게 배울 수 있냐고 하니까 내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표정을 지었었는데 왜냐면 이게 알려줄 수는 있어도 이게 자기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쵸. 그러면 내가 노하우를 진짜 비법을 다 알려줘도 최소 몇 바퀴 돌려봐야 되나. 만기 2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선물을 동시 만기 2번은 겪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은 매매하지 마라. 매매하지 말고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려도 내가 말한 거를 매일 지켜봐라. 그대로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지 검증을 하셔라. 내가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냐. 그쵸. 근데 그거를 지키셨어요? 못 지킨 거지. 6개월을 해버린 못 거지. 참으셨구나. 그리고 날라간 거야. 그리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만났어. 어머. 잘 지내시냐고 했는데 그때 유 선생이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뼈저리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진짜 유 선생이 하라는 대로 매매 안 하고 그거를 해서 했으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얘기해 준 거야. 진짜 저 사람이 말한 건 다 맞다고. 근데 난 그걸 못 지켰다고. 근데 이 얘기를 해주려고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실 때 그거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녁 먹고 가셨어. 어머. 그 이제 연락이 안 되지. 한 10년 넘었지. 그럼 진짜 그 몇백억이 날라. 그분은 날라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이 다 날라간 거지. 날라간다니까. 근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네. 애들이 어릴 때 돈을 버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돈을 벌어서 애들한테 이제 뭐 해주려고 이제 중고등학교 네. 이제 막 용돈이 해줄 수 학원비 있을 때 뭐도 그 필요하고. 돈을 싹 날린 거야. 어떡해. 와 진짜 너무 절망적인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이제 진짜. 얘기를 똑같아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혹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상관이 없다니까. 녹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ELW 같으면 네. 1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으니까 옵션이나 이건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음. 일단은 내가 100만 원 갖고 내가 100만 원 수익을 못 내면 네. 1000만 원 갖고도 1000만 원 못 벌어. 1억이 있어도 1000만 원 못 벌어. 네,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진짜 내가 배운 대로 정말 내 실력이 이제 됐구나를 활용할 수 있구나. 활용하면 소액으로 일단 해봐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내가 이제 이대로 나 매매할 수 있어. 금액이 늘어나도 매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또 작을 때는 이게 쉬워요. 조금은. 근데 금액이 커지면 심리가 쫄려서 그걸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천천히 키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지킨다니까. 안 지킨다고 연아 언니 봐. 안 지키잖아. 어쨌든 겨우 이제 어쨌든 수익이 났지만 네. 어쨌든 세 자리 수익 어떻게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제 서버님 말 안 들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 그래요. 분명히 경고를 엄청나게 해줬거든. 네.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옆에서 거다. 많이 말리셨구나. 분명히 한 번은 깨진다. 아니 요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저기 글러브님 그죠? 그때도 얘기했죠. 그때 같이 얘기했어. 채팅창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거다. 근데 본인은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일단 지금 신나셨어요.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은 벌고. 무슨 소린지를 몰라. 아. 정확하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어떤 상황을 대비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그러면 어쨌든 금액을 작게. 어쨌든 한 번은 꼭 깨진다. 반드시.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깨지니까 반드시 소액으로 하고 있다가 깨져봐라. 저주하는 거 아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맞고 네. 맞아봐야. 소액으로 얻어 터져 보는 게 축복이야 오히려.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알아야 돼. 느껴봐야 되는군요. 하늘이 도왔어 사실. 우리가 그리고 확실히 명확하게 진폭이 매우 커질 거다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살려냈지. 그리고 이제 푸시 더 많았으니까 또 살려낸 것도 있고. 업사부님께서 절대 이제 망하는 길로 안 알려주실 거예요. 분명히 또 잘 되살려 주실 거니까 네 우리 연아 언니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이 또 만기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 뭐 이제 주말 연락 전에 뭐 한번 나름 그래도 좀 얘기를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대응을 대응을. 어떻게 하자고 일단 이제 결론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예요. 내려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대응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좀 반등을 주든 반등을 안 주든 뭐 오늘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좀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좀 챙겨놓자. 30% 정도는 챙겨놓자. 왜냐면 반등을 줘도 어차피 쌍바닥을 찍고 가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준다. 그래서 뭐 30에서 제 욕심 같으면 50%까지도 늘릴 수 있으면 좋다. 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업사부님이 우리 밥 먹을 때 그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사고 싶어 지금. 한 번만 참아라. 한 번 참고 살아. 참고 사야 하루만 참아도 만약에 어제 산 거하고 오늘 산 거하고는 확 차이 나잖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4~5% 차이가 나버리니까. 삼성전자 어저께 산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 아싸 53,000원. 근데 오늘 5만 원. 5만 원. 어떻게? 오늘 5만 원 산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 내일 만약에 사자 보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주식 사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내가 생각하는 저점이 더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한 번 딱 참아보자. 차라리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사도 돼요. 만약에 지난 9월달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8월달이죠. 8월달에도 본다라면 이날 못 샀어도 갭상승 나온 날 샀어도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9월달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못 샀어도 요 양봉 나온 날 최저점에 시가에 못 샀어도 쌍바닥 찍어주고 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V자로 이렇게 온다라고 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더라도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면 돼. 여기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사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먹지 말자. 사람이 조급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싼데 하면은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한번 참자. 그렇구만요. 일단은 한 번은 참고 그러니까 그 두 일단은 가지. 한 번은 참고 또 언제 또 사야 될지 이런 부분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계속 저희 방송 팔로우 하시면 저희가 언제 살지 알려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 오면 네. 퍼 담으세요. 그 말을 할게요. 하실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퍼 담지 말자. 지금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원래는 원래에 대해 저의 뷰였다라면 네. 지금은 퍼 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 게 맞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어제 이렇게 가만히 장을 네, 지켜보니 보니까 아까 이제 한번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 네. 이제 처음 요번 하락에 처음 반대 매매가 눈에 띄게 나왔다. 보통 이게 연속 3일 정도 나오면 반등이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내일 반대 매매 나올 것도 거의 확정일 거예요. 이제 반대 매매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면 8시 40분. 자, 여러분 공지. 내일은 수능 날입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 늦게 끝납니다. 9시 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시 시작해요. 네. 파생은 8시 45분이 아니라 9시 45분부터 장이 시작돼서 1시간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힘든 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자, 일단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일 그러면 이제 9시 40분이겠죠. 동시효과 나타나는 게 40분부터니까 9시 40분 보통은 8시 40분에 저처럼 이제 전광판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광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시작하면서 다다다다다다 들어오는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한가 들어간 종목이 겁나 많아요. 오늘도 한 3, 40개 이상이 8시 40분 시작하면서 한 5분 10분 동안은 그렇게 하한가에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 매매를 할 때 청산이 되면 이제 시장가 매도를 쳐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하한가로 나오는데 네. 실제 이제 거래가 시작될 때는 이제 매수호가들이 들어오니까 하한가로 시작은 안 돼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 여러 종목들이 지금 저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인한 물량들이 저렇게 많은 종목에서 나왔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가 다른 거 확인하지 않는다면 네.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40분 이제 제가 업스토리 방송 라이브 하니까 그거 한번 와서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틀.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 3일째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 반등 못하고 내일도 그대로 끝나거나 안 밀려도 그대로 끝나거나 왜냐하면 종목별로는 더 밀린 종목이 있을 테니까 네. 반등한 종목도 있는 반면 그러면 금요일까지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내일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3일째 부분들이 되고 지난 8월 5일은요 8월 2일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급하게 얻어맞았어요. 8월 1일까지는 괜찮았어. 네. 근데 요 날이잖아요. 요 날이었다가 갑자기 다음 날 개파라고 갑자기 얻어 터졌어.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4% 갔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근하고 일하고 어쩌고 하는 잘 몰랐다가 이게 뭐지? 뭔 일이요? 점심시 뭐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얻어 맞은 거예요. 네. 그냥 길 가고 있는데 따시 하면서 얻어 맞은 거야. 내가 왜 맞았지? 따시. 응. 오 마이 갓.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대응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제 뭐 할까? 매프로 TV부터 시작해서 네. 광복절 TV부터 시작 엄청나게 많은 곳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랬다 저렇다 엔캐리 청산해 뭐에다가 큰일 났다. 그거 실제로 큰일 났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다 집어던지면 걱정이 돼. 이게 주말 동안에 걱정이 커져서 심리가 불안감이 극도에 이르니까 진짜 밀려버리니까 조금씩 파는데 더 밀려 죽겠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달라. 그죠? 미리 빠지고 있어요. 이 월요일부터. 네. 그래서 어쩌면 반등이라는 부분 일단은 바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 대바닥 신호까지는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 반등 정도는 어쩌면 금요일 뭐 요 부분들이나 뭔가가 조금 우려감 있게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주말 동안에 역전의 어떤 뭔가가 나와서 되려 나을지도 몰라. 지난 8월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 다만
그 반등이 8월처럼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네. 8월처럼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약하게 대충 살짝 올라가다가 도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끝까지 해서 들어왔구나. 장중에 잠깐 들어온 거 말고 오전에 보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매수가. 네, 네. 근데 끝나고 보면 매도야. 마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감까지 확인해. 그러니까 우리 유본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루만 늦게 오늘 삼성전자 왠지 외국인들 들어온다. 그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끝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삼성전자 어쨌지?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야 어제 외국인들이 샀네. 그러면 나 한번 저점 매수 해볼까? 네. 그런 정도. 한 템포만 늦춰보자. 나 한 템포 참아보자.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그런 정리를 정도? 해주셨죠. 네, 맞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장이 암울했고 또 암담했기 때문에 좀 과거에 재미난들 썰들도 많이 풀어봤고요. 또 슬픈 썰도 많이 들어봤고요. 또 어떻게든 대응 전략 잘 세워주셨어요. 이런 대응 전략들 우리 라이브 방송 월수 매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수 8시 30분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0분 딜레이 돼서요.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조금 더 이상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마 알림 뜰 거예요. 그때 라이브 방송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치 유캔업 웰크셔볼까요? 리치 유캔업! 유캔업!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봐요. 내일 아침 8시 내일 30분. 아침 9시 30분에 30분이죠. 봐요. 내일 수능 날 내일은 1시간 수능 늦게 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